옛날 옛적 한국의 금산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과 맑은 계곡, 그리고 신비로운 숲이 가득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약초로 유명했는데 이 약초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 바로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인 용이다. 이 용은 금산의 깊은 산속 동굴에서 살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번영을 지켜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을 금산의 용이라 불렀다. 금산의 용은 사람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밤이면 금산의 숲을 날아다니며 숲속 약초들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법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금산의 약초는 항상 특별한 효능을 지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약초를 사용해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금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멀리 외국에서 온 탐험가들이 금산 이 약초를 독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에 불안감을 느꼈고 금산의 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용에게 제사를 지냈고는 깊은 동굴에서 나와 마을 어르신들의 꿈속에 나타났다. 꿈속에서 용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이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마을을 위협할 때 너희 또한 자신들이 지닌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용의 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정의로움에서 나온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마을에 젊고 대담한 청년 용서를 선두로 탐험가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용서는 숲속의 비밀길을 이용해 탐험가들이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시간이 흘러 탐험가들이 마을 근처에 도착하자 용서와 마을의 젊은이들은 기지를 발휘해 그들을 숲속의 미로 같은 길로 유도했다. 탐험가들은 아무리 전진해도 마을에 도달할 수 없었고 결국 길을 잃고 돌아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퇴각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금산의 용이 보내준 신비로운 꿈 덕분에 마을을 지킬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용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숲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금산의 용은 여전히 숲을 지키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금산의 약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었고 금산은 언제나 마법 같은 치유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동해 근처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의 풍요로움 덕분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곤 했는데 그 속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태우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다. 태우는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느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언젠가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노란빛의 용이 바닷속에서 나타나 그를 불러내는 것을 보았다. 꿈속의 용은 태우에게 깊은 바닷속의 용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태우는 꿈이 너무나 생생해 자신이 진짜로 용궁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만은 예외였다. 할머니는 태우에게 말하길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란다.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태우는 용궁을 찾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고 어느덧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황금빛이 나는 용의 비늘을 발견했다. 그것은 꿈속에서 봤던 그 용과 흡사했다. 태우는 용의 비늘을 잡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물속에서 호흡이 힘들어나 할머니가 차고 있는 목걸이가 그를 숨쉬게 해주었다. 이제 그는 용의 안내를 받으며 용궁으로 향했다. 용궁은 아름다웠다. 진주와 산호로 가득 찬 궁전이 있었고 곳곳에는 화려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태우는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태우에게 그동안 바다에 대한 그의 감사한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왕은 태우에게 바다가 더 풍요롭게 되도록 도와줄 선물을 주기로 했다. 그것은 태우가 바다를 잊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소라고둥이었다. 이 소라고둥을 통해 태우는 언제든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태우는 소라고둥을 감사히 받고 용왕에게 바다와 마을 주민들에게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로 태우는
소라고둥의 도움을 받아 풍족한 고기를 잡았고 마을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태호는 어른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가면서 바다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신비한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었다. 바다는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태호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태호의 후손들은 바다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인천이라는 도시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작은 소녀 지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현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바닷가로 달려가 하얀 모래 위를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녀에게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바다는 다른 비밀과 경이가 숨어 있다고 믿었던 그녀는 어떤 날이던 주저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와 같은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바닷가로 나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가 그녀의 발끝을 간지럽히며 바위의 모서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현이는 바닷가를 거닐다가 해변에 반쯤 파묻힌 오래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는 오래된 지도처럼 보였고 그 주변은 작은 조개 껍데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지현이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에는 해저의 산호와 조류들이 그려져 있었고 끝부분에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바다 위에 모든 비밀을 밝히면 길은 너를 인도하리라. 지현이는 집으로 뛰어가 그 신비로운 발견을 조부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부모님은 옛날에 그곳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천의 해안에는 용이 살고 있으며 그 용은 바다의 보물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보물을 찾을 수 없었고 용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지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험에 대한 열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그 용을 직접 만나고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방에 과자와 랜턴, 나침반을 챙겨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지현이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바다는 주홍빛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바다에 비추어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파도 속을 헤치고 들어갈수록 불가사의한 힘이 그녀를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점점 물속으로 들어간 지현이는 갑자기 기묘한 빛의 흐름에 의해 비밀스러운 수중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그 터널은 산호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해양 생물들은 그녀에게 길을 양보하며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커다란 동굴에 도달하였습니다. 동굴 중앙에는 아름다운 황금빛 비늘을 가진 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지현이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 너와 같은 소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너는 바다가 간직한 비밀을 들을 자격이 있다. 라고 용이 말했습니다. 용은 지현이에게 인천 바다의 보물이 단지 보이는 드문 보화가 아니라 바다 생태계와 그 조화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현이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바다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용은 그녀가 바다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깊고도 넓은 바다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도록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지현이는 이 특별한 경험을 마음에 품고 인천 바다의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 바닷가로 가며 작고 큰 생명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인천의 바다는 그녀의 상상 속 이야기의 한 장으로 또 다른 모험의 시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강원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인 횡성에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웅장한 소나무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고목들이 늘어선 곳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달빛 숲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숲이 은빛으로 물들며 빛을 발해 마치 마법이 씌워진 듯한 광경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달빛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바로 달빛의 수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정령이었고, 이 정령은 매일 밤 숲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숲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횡성 마을에는 영리하고 용감한 소녀 선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달빛 숲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달빛의 수호자와 만나 그 신비로운 존재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하늘에 높이 떠오르고 숲이 은빛으로 가득 찬 날, 선아는 마침내 달빛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이유를 설명하고 오래된 등불 하나와 작은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선아는 달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광경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며 선아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점점 어두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달빛의 수호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호자는 아름다운 은빛의 날개를 가진 신비로운 모습이었으며 그 주변에는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의 수호자는 선아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아는 숲의 비밀을 알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이 숲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빛의 수호자는 선아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명받아 숲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숲은 우리 모두의 조화가 있는 곳이란다 며 수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과 사람, 동물과 식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가 지키는 것은 이 조화이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내 임무란다. 선아는 수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호자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선아는 이 능력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자연 보호의 의미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 보호 활동을 벌였고 사람들은 다시금 숲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아는 횡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달빛 숲은 여전히 평화롭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자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 보름마다 숲을 찾아 달빛의 신비로움을 감상하며 선아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